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왜 이렇게 더딘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만배하고 남욱이 핵심인데 그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정민용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신청했는데 두 사람만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혐의입니다. 물론 뇌물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배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구속됐다는 것은 법원이 배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이 남욱, 특히 이 김만배 배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김만배 윗선이 누구냐, 김만배 윗선에 대해서도 배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됐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되기 전에 자기는 뭐 말짱하다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의 사업 방침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행정 지침 등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잘못이 없다. 그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화면 보세요. 성남시장 이재명의 정책에 맞춘 사업 설계니까 잘못이 없다. 내가 아니라 시장이 책임져라. 시장 말에 따라서 나는 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지금 자기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니다. 김만배 너 배임이 맞다. 라고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입니다.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배임이 성립된다라고 유동규하고 민간업자들이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이미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수사 주체인 검찰은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슬슬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 뇌물보다는 배임인데, 이 배임에서 유동규, 김만배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에 대한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 김만배에 대한 처음에 구속영장, 이 배임을 축소할 때 보면은 유동규 구속영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시민들에게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배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었죠. 그 기각될 때는 1100억 플러스 알파의 손해를 끼쳤다. 수천억에서 11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김만배 구속이 될 때 그 구속영장에는 651억 플러스 알파의 손해다 라고 해서 수천억 원에서 1100억에서 651억으로 이렇게 지금 배임 액수가, 가장 핵심인 배임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느냐? 결국은 유동규하고 김만배 선에서 사건을 흐지부지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선에서 651억 원을 뭉개고 만일 수천억 원이라면은 민간인,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중간 간부, 이 사람들 결정으로 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임 액수를 줄인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이 강력하게 든 것입니다. 이 유동규에 대한, 그리고 김만배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것은 몇 가지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화면 다시 보세요. 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데 굉장히 늑장으로 했었죠. 사건 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에 22일인가요? 네, 20일이 넘어서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도 시장실하고 시장 비서실은 압수수색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데서는 놔두고 빠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배임 액수를 축소함으로써 초과이익 환수를, 그러니까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을 볼 경우에 어떻게 성남시가 거둬야 될 거냐, 그 얘기죠. 초과이익 환수가 핵심인데, 이 문제를 초과이익 환수에서 유동규와 김만배의 개인적인 일탈, 그래서 분양가 조작으로 이렇게 지금
초점을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책적 판단이면은 배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미 검찰 안에서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구속을 했을 때 당사자는 배임이었고 그 주변은 배임 방조였습니다. 특히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배임 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전해주자마자 실무자들이 즉각 보고서를 조작해가지고 월성원전 경제성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월성원전을 폐쇄하게 했는데 바로 그 점에서 배임뿐만이 아니라 배임 방조, 배임 교사까지 책임을 물었던 것이 그동안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제는 줄여서 유동규와 김만배 선에서만 문제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배임의 혐의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각각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 구속하고 그 다음에 정민영 사업실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전략사업실장은 기각이 됐는데 정민영이가 기각된 것은 단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딱 그 한 줄입니다. 왜 기각했는지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영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화천대유가 초과이익을 보는 경우에 환수해야 한다라는 그 공모 지침서를 직접 나중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공모 지침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작했던 핵심 직접 작성했던 핵심 실무자고요. 그런데 이 유동규가 잡히기 직전에 전화한 것들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리고 핸드폰 바깥으로 버린 것도 아시죠? 검찰이 문 밖에서 미리 들어가서 2-3시간 동안 협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유동규가 잡히기 직전에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진상하고 정민영입니다.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하고 정민용 성남공사 내에 있는 성남공사 안에 전략사업실장, 각각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김만배, 정민용, 정진상 이 사람들을 대장동 4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하고 유동규가 잡히기 직전에 정진상과 통화를 했는데, 정진상 이 사람은 이재명이 시장일 때는 정책비서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정책실장을 하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 부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얘기죠. 자, 유동규가 잡히기 직전에 밖에서 검찰이 문을 빵빵 두드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야, 잡혀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그분한테 눈을 끼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유동규가 핸드폰을 바로 정진상하고 통화했던 핸드폰을 밖으로 버렸는데, 그건 검찰은 못 찾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착수하자마자 곧바로 지금 찾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일부러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정진상, 정민용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쪽으로 수사가 커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한 건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밖으로 둔 건 이건 증거인멸이죠. 자, 이런 행동을 했고 그 증거인멸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정진상뿐만 아니라 정민용
전략사업실장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정민용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바깥으로 던졌던 그 핸드폰, 그거 가지고 일단은 포렌식을 해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가 이미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은, 유동규가 바깥으로 던진 핸드폰은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럼 검찰은 경찰한테 야, 그 자료 좀 보내주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장동 게이트고, 검찰이 온 힘을 다해서 이재명 피해가는 것을 이재명 피해가기, 이재명 보호하기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참 이건 웃음이 나옵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민간의 개발 이익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인데, 민간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제한하겠다.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살펴보고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